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범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 패키지를 소개를 하고 간단한 실습 코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R 패키지는요, 지금 보시는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처음에 이제 R이 있습니다. R이 있고 R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맞는 그 R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편집기의 기능으로서 R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는데, R 스튜디오 또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적절히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업용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reely available 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 스튜디오까지 까시고 나면은요, R을 까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R 스튜디오를 깔아야 되는데, R 스튜디오를 깔고 나면 이제 실행을 하실 겁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뒤에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R 스튜디오가 이렇게 런칭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더하기 표시 있는 거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R 스크립트, R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그때 R 다큐멘테이션까지 다 있는데, 이걸 뭐 다 다루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간단히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RStudi오를 딱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이런 창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 배치는 여러분들의 이 원하시는 대로 좀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창이 있고, 또 R 콘솔이라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팅하고 헬프, 여기 보시면 뭐 플롯하고 어떤 패키지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라이브러리로서 이렇게 불러오는 또 그런 게 있고, 헬프 창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키워드나 어떤 함수나 또는 이그젬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걸 좀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뭐 그런 또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뷰어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스크립트 또는 코드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좀 하실 텐데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나서 여기 이게 이제 저장 버튼이거든요.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오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확장자가 .r R로 끝나는 확장자가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R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블록화를 한다 하면, 하고 나서 여기 run 있잖아요. 여기 run을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그 실행되는 결과가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플롯에 여기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커서를 올리시면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은 저장이 필요 없다, 바로바로 실행을 하고 뭐 런하는 게 성가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R 콘솔이라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제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프롬프트라고 있고, 이제 R 프롬프트가 R 콘솔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시 앞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부등호처럼 있고 여기 프롬프트가 있어서 여기다 입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저장하지 않고 하나하나 입력하는 그 신텍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 자료 입력을 딱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뭐 통계 분석을 당장 할 것은 아니고 사지 연산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뭐 그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이랑 9를 더한다 싶으면 6 더하기 9, 여기 뭐 사이에 뭐 이거는 제가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었는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제 엔터 치면 이제 15가 나오겠죠. 그렇게 15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변수가 있습니다. 특정 변수를 x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그 x라는 변수에다가 15라는 값을 좀 할당을 하고 싶어요. x는 15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x는 15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안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x에다가 이렇게
부등호하고 여기다 빼기 표시를 하면 이게 화살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15를 여기다 넣겠다. 이런 형태로도 또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x에다가 15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x 빼기 1 하면 또 그거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항상 오른쪽에서 뭔가 되도록 왼쪽에는 변수 이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보통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는 5라고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거 잘 안 써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줄이 끝났다. 이 줄이랑 이 x는 5라고 하고 엔터 치고 나서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줄에 다 끝내고 싶다. 그럼 끝났다는 의미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문장을 작성을 하면 텍스트로 작성을 하면은 마침표를 찍듯이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세미콜론을 해주면은 그 줄의 스테이트먼트는 끝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수, 보통 스케일러라고 하죠. 스케일러. 이 스케일러가 아닌 어떤 벡터의 형태로도 데이터가 입력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벡터 또는 매트릭스, 행렬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라고 하시고요. 4,3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5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주면은 4부터 5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벡터가 되고 이 벡터가 데이터 1으로 딱 입력이 됩니다. 여기 데이터 1입니다. 데이터 1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ls 하면 이제 그 리스트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현재 지금 이제 그 메모리상에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 지금 현재 실행한 것들이 메모리상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미 선언한 변수 x라든지 데이터 1 같은 거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지우지 않는 이상. 근데 뭐 메모리 문제라든지 뭔가 좀 헷갈린다, 지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리무브를 해야 될 텐데 특정 것을 리무브를 하는 경우에 데이터 1 앞에다가 rm, 리무브의 약자로 rm 또는 리무브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괄호한 다음에 안에다가 데이터 1을 해주면요 데이터 1이 사라져요. 지워지게 됩니다. 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지우고 싶다. 나 전부 다 지울래. 지금은 뭐 x랑 데이터 1 딱 두 개만 있지만요 뭐 굉장히 변수가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지우고 싶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리무브하고 리스트는 하고 ls 괄호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괄호가 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함수란 얘기입니다. 이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전부 다 지우는 게 됩니다. 전부 다 지우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또 불러오거나 뭔가 저장을 하는 경우에 특정 경로 또는 폴더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현재 경로를 알아야 되겠죠. 현재 경로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get wd 하고 바로 이렇게 해주면 하고 엔터 쳐주시면 현재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경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et wd working directory예요. w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큰 따옴표 이렇게 두 개 코테이션이 있는 거, 더블 코테이션이 있는 거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운영체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싱글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각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객체 이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객체 이름이라고 했는데 객체 이름의 대표적인 게 변수가 되겠죠. 바로 앞 슬라이드에 x나 데이터 1 이런 거가 될 텐데요. 그것을 만드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제가 소개를 하지만 대부분 아마 패키지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알파벳 숫자, 언더바, 우리 언더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점, 마침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변수의 첫 번째 자리에는 문자 또는 점으로 시작하여야 하고요. 숫자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점으로 시작하였다면 바로 뒤에 숫자가 또 올 수가 없고 숫자만으로 변수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만으로는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통계 함수들을 좀 알아보면은요, 이건 이제 산술평균,
계산할 때 average라는 함수보다는 mea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ean이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mean하고 괄호하고 이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앞에 다시 앞 슬라이드 가보면 여기다 데이터 1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넣었잖아요. 이 데이터 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mean 괄호 안에다가 데이터 1 딱 넣어주시면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하고 싶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좀 나중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뭐 mean x하고 equal 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또는 equal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값이 있잖아요. median. median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분산, variance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스퀘어 루트, 여기에 이제 2분의 1승 해주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함수가 있습니다. SD가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죠.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전체 다 더해라.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벡터 형식의 자료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사격 선수의 성적을 등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격 선수가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수를 매겼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격 선수가 처음에 4등, 그 다음에 3등,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5등,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7번 한 거죠. 그리고 처음 7차 시기의 시합 후에 자세 교정 훈련을 하고 나서 재시합에서 다시 등수를 매겼어. 그랬더니 뭔가 느낌은 조금 올라간 것 같죠, 등수가. 2, 3, 1, 3, 1, 4, 5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입력하는 걸 볼게요. 다음과 같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정리한다 했는데 이런 데이터 1에다가 1차 시기에 해당하는 걸 입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금 두 자료가 처음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4하고 2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다 입력하는 게 지금은 뭐 7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막 1000개, 10,000개가 되면 일일이 다 입력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2에다가요. 데이터 1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데이터 2를 데이터 1하고 똑같이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원소만 2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2하고 첫 번째 원소를 2로 바꾸겠다. 근데 그 원소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이제 대괄호로 표현한다. 이 괄호. 이 괄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괄호를 썼죠. 그렇죠? 이런 대괄호 썼죠. 그렇죠? 이게 괄호가 종류에 따라서 좀 쓰임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특정 변수 또는 행렬에 또는 나중에 이제 array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특정 그 값의 위치, 주소라고 보통 하죠. 또는 셀, 그걸 알아보고 싶을 때 또는 행이나 열의 위치, 특정 array의 위치, 뭐 이런 거 알아볼 때 그거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네 번째 자료를 제외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해당하는 주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네 번째 자료 빼고 나머지 자료만 출력을 해주게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복수계의 자료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복수계의 자료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만 뽑고 싶다 이렇게 안에다가 벡터 형식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수계 앞에다가 음수를 해주면은 빼기를 해주면은요 그 벡터로 표현된 그 원소의 위치에 해당되는 자료들만 빠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값, 논리 연산자, 위치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true and false. 그러니까 이제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이 되겠죠. 이건 이제 논리값이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1 하고 이렇게 해주고 equal 해주고 2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 슬라이드 보면 데이터 1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주고 나서 딱 엔터 주게 되면은 데이터 1이 2보다 작은 것이 있느냐, 있으면 1로 표현하고 없으면 0으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맞으면 1로 표현하고 맞지 않으면 0으로 표현해라. 또 혹은 맞으면 true로 표현하고 틀리면 false로 표현해라. 또는 TF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슬라이드의 경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 이것도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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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겠죠. 또는 0, 0, 0, 0, 0, 0, 0 또는 앞글자만 따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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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하네요. false니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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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입꼬리 두 개인 경우는 뭐냐? 아까 입꼬리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1에다가 2를 넣으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논리연산자가 됩니다. 데이터 1이 2랑 같으냐, 2랑 같은 게 있느냐 그걸 판단하고요. 데이터 1이 이렇게 느낌표 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not equal이에요. 2가 아닌 게 아니냐 각 원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데이터 클렌징 또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통계 분석하기 전에 할 때 적당히 두 개 이상의 이런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분석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1이 3이면서 데이터 1이 2보다 큰 거, 이건 이제 AND죠. AND 해서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1이 3보다 큰 것이 아닌 것, 이게 이제 느낌표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2가 모인 것의 위치는 어디냐, 그 위치 함수 써서 이게 이제 로케이션이 어디냐, 어드레스가 어디냐, 몇 번째 원소에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2가 이보다 큰 것들만 뽑아서 그 경우를 썸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 1, 2가 지금 두 개의 벡터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에만 4층 연산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빼기를 해가지고 이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조금 복잡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2가 이보다 큰 경우를 찾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거에서 데이터 2를 다 더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치 함수를 써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위치를 쓰는 게 데이터의 특정 위치에 대한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덱스를 또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n은 length of 데이터 2의 dimension, 변수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즈 타격을 게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이렇게 콜론을 해주면은 1부터 n개까지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또는 시퀀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시퀀스라는 함수에 seq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즈에서 데이터 2가 5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의 게임이 어디냐 찾고자 하는 인덱스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와 같이 또 할 수도 있어요. 1 땡땡 length of data 2 이거 뭐 n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2가 max of data 2 max of data 2랑 같은 경우 해당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그럼 앞에 인덱스를 나타내는 수열 중에서 뒤에 조건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대개의 경우는 R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운 그 형태는 아니고 직접 해보시고 콘솔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금방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이제 시퀀스를 얘기를 했는데 시퀀스가 1, 7, 1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시퀀스에 A, B, C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데이터를 어떤 수열을 만드는데요. 만들 때 제일 끝에 있는 C만큼씩 증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7인데 1만큼 증가하겠다. 그 얘기는 1, 그 다음에 1 증가하면 2잖아. 그렇죠? 1, 2, 3, 4, 5, 6, 7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벡터 자료를 추가하는 거. 자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ongoing study, ongoing research를 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계속 추가가 되니까 벡터의 길이도 늘어나겠죠.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보겠습니다.
x가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또 y가 있어요. y가 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g는 x라고 해서 g를 하나 같은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x랑 y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x, y 해주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y가 붙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개만 새로 넣고 싶어. 넣고 싶은 값이 78이에요. 그럼 더하기 1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다가 78을 넣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g 하고 22 땡땡 25 22부터 25번째까지 에다가 이 24개잖아요. 그렇죠? 이 4개에 해당하는 거에다 각각 이 4개의 벡터를 좀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 누적합을 알고 싶을 때가 있고 그 누적한 거에서 최대값 또는 최대값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cumulative max, cumulative mean, cumulative sum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cons max of y 해주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 y 전체에 대해서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com mean 하면은 이제 거기서 최소값. 그리고 x가 1부터 5까지가 라고 했을 때 x가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com sum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cumulative sum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아주 간단한 거, 대략적인 것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R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고 그런 자료 구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적절히 불러와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칼라, 우리가 보통 상수라고 표현하는 건 다 스칼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벡터를 배울게요. 이제 스칼라 벡터 행렬, 배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벡터 행렬, 배열은 각 구성체의 속성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먼저 스칼라를 볼게요. 스케일러, 스칼라. 여기 보시면 크기를 나타내는 한 개의 숫자나 문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A 요거 하나, B 하나, X 하나, Y 하나, 3 하나, 4 하나 이런 식으로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걸 이제 스케일러,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은 속성으로 문자면 문자끼리만, 숫자면 숫자끼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런 걸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형태, 이걸 보통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형태로만 표현이 가능해요.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보시면 이렇게 수치형, 앞 슬라이드에 우리가 C라는 거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수치형이 있고요. 문자형이 있고요. 논리형은 true and false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수치형이랑 문자형, 그래서 문자형 뒤에 뭐 중간에 뭐 수치형이 들어간다든지 논리형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서로 섞이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한 가지 형태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게 또 같은 뜻으로 각 구성체의 속성이 같아야 된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벡터를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되겠지. x에다가 화살표 위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밑에다가 이렇게 물결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밑선을 표현을 해. 이런 분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걸 좀 이렇게 볼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볼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적어도 통계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벡터다 그러면은 칼럼 벡터, 열 벡터 밑으로 향하는 이런 형태의 벡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이 각 셀 안에 각 원소 값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칼럼 벡터, 그래서 칼럼이 열이죠. 그래서 열 벡터라고 하겠고, 그거를 이렇게 눕혔어. 이렇게 눕히는 걸 행 벡터라고 해서 로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열 벡터죠. 열 벡터인데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하나죠. 열은 하나인데 행은 3개지, 그렇죠? 행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인데 열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1 열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행은 하나인데 열이 2개지, 그렇죠? 그래서 행 숫자가 앞으로 오고 열 숫자가 들어오면서 1 곱하기 1 by 2 행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차원이 3개다. 그래서 이건 리얼 넘버, 실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디멘전이 3이다. 그거의 원소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위에다가 만약에 t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 이걸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눕혀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t, 여기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 이게 1, 2, 3 그래서 행벡터로 바뀌어요. 행벡터인데 1 곱하기 3 행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이제 전치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의 사칙 연산을 우리가 사실은 앞 슬라이드에 대략 해보긴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에다가 3을 넣을 수가 있고요. B는 7.5, C는 2의 스퀘어 루트, 그리고 A랑 B를 더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출력하겠다. 그냥도 나오지만 그냥 출력을 해보겠다. 그럼 프린트 함수 써가지고요. 곱하기 표시는 이 표시를 쓰시면 되고요. 이거 스타 표시. B랑 C를 곱한 게 프린트해라. B를 A로 나눈 걸 프린트해라. 콘솔창에다 프린트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리값을 사용을 하면은 논리값, 진리값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true 또는 t라고만 써도 돼요. 알아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false는 또는 f. 그래서 a면서 b.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버티컬 바가 하나 있어요. 키보드 보시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또는 b. 이건 or. 그래. 이건 and. 이건 or. 그리고 이거는 not이죠, not. 그렇죠? 이건 아니다. 느낌표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보시고요. 참고로 이제 아래 이제 한글이 가끔씩 깨지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경우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콘솔 창에 쳐서 엔터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윈도우즈보다는 맥을 사용을 하는데 맥에서는 좀 저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칼라 했으니까는 벡터 해볼게요. 스칼라들의 이제 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부터 5까지 이렇게 해라. 1 땡땡 5 하면 하나씩 증가하면서 1, 2, 3, 4, 5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일이 하나씩 치겠다. X에다가 스캔 함수를 해가지고 엔터 치면요.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엔터를 쳐줘요. 꼭 5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엔터를 쳐주면 이제 6번째 뭐 할 거냐 나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입력하고 싶지 않으면 한 번 더 엔터를 쳐요. 그럼 read 5 items 이렇게 해가지고 X가 1부터 5까지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이렇게 시퀀스 함수를 써가지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약간 좀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퀀스 함수 쓰는데 앞에다 C2, 3, 2 해가지고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2까지 각각 원소에 대해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건 앞 슬라이드에 한번 했죠 우리가. 3부터 20까지 증가를 하는데 3씩 증가해라 이게 있고, 근데 감소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20부터 3까지 3씩 감소시켜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리플리케이트 함수, REP 함수를 쓸 때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바이오 또는 위생명 데이터를 다루실 때 이 자료들이 반복 시정된 자료예요. 반복 시정된 자료인 경우에는
새로 측정된 어떤 특정 변수를 그 반복돼서 측정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나눈 변수들은 항상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또 일일이 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부터 4까지 두 번 반복하겠다. 그럼 REP 해서 1부터 4 해서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부터 4까지인데 그냥 1부터 4 하고 또 1, 4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 1, 2, 2 이렇게 각 변수를 두 번씩 반복하겠다. 그럴 때는 each를 하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이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각수의 반복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일부는 두 번만 반복하고 싶고 일부는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밑에 것들도 이제 뭐 처음부터 4개만 또는 8개 생성후 2개 처음부터 다시 추가 뭐 이렇게 등등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그냥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이 코드들을 그 콘솔창에다가 치시고 실행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바로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벡터 연산을 볼게요. 이제 벡터가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는데 각각을 볼게요. 이제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두 개가 이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곱해지는 게 있고요.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게 3이 뒤에다 곱해줄 수도 있어요. 각 원소에 다 3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 벡터의 내적은 곱하기인데 이 앞뒤에다가 이렇게 퍼센트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우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우터라는 함수는 벡터를 외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 내적과 외적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에 있는 벡터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다. 컴썸 아까 그때 배웠죠. 더하는 거 말고 다 곱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건 프로덕트 해서 프로드 X 1부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이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프로드는 곱해주고 그거 가지고 또 곱해주고 이렇게 큐뮬러티브 프로덕트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씩 실행을 해보세요.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벡터 내에서는 같은 동일한 속성의 원소들만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문자열이고 이건 숫자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자형 벡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자형 벡터. 인자가 팩터죠. 그렇죠? 인자형 벡터는 이렇게 명목형 자료인 경우에 또는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 뭐 인자형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벡터.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혈액형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ordere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 true 또는 앞 글자만 따서 t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blood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요. 그 blood의 n 레벨은 몇 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거고요. 레벨이 뭐냐? 그러면 또 각각을 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규칙성이 있는 반복적인 인자형 벡터를 생성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GL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n이 n 레벨, number of levels, k는 number of replicate 각 레벨에서 그래서 이거 n 곱하기 k가 토탈 샘플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벡터 내 각 요소에 이름을 부여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참고로 결칙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칙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결칙치가 있을 때에는 이 공란을 남기시지 말고 여기다가 NA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알아서 결칙치라고 입력이 됩니다. NA라고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저거를 뭐 평균 값으로 대치를 할지 또는 메디안으로 대치를 할지 혹은 모드 최빈 값으로 대치를 할지 아니면 아예 뺄지 이제 이걸 논리 연산
앞에 우리가 배운 논리 연산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num이 이렇게 있는데 num이라고 해당되는 여기에다가 names라는 게 있으면 names에다가 이 값을 넣어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num을 한번 출력도 해보고요. 이걸 제가 일부러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좀 아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num이 AB인 경우, num이 뭐 이런 경우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두 번째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두 번째를 제외하는 거. 이미 우리 배웠지, 그렇죠? 이거 num의 length, 이거 행의 수가 몇 개냐, n row. 저 n call 하게 되면은 열의 수가 몇 개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벡터 성분을 또 변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자형을 입력을 했어. 근데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벡터 내에는 문자형 혹은 숫자형, 논리형 중에 하나 이렇게 통일해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숫자형을 문자형으로,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이렇게 등등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통계 분석할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시다. 이 x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0.1, 2.7 하고 라지 b를 원소로 하는 x가 있다고 합시다. 우린 사실 이미 알고 있지. 여기 이게 섞어서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섞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 저장해야 될, 때로는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섞어서 들어가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문자형으로 저장한 것 같아요. 문자형으로는 되니까 이거 숫자를 문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분석을 해.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제외를 하더라도 여기 숫자들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뉴메릭으로 바꿔야지, 그렇죠? 숫자형이 뉴메릭입니다. 뉴메릭으로 바꾸면 as that numeric of x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NA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적당히 논리 연산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뭔가 통계 분석을 하든지 연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하고 팩터 1부터 5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F가 이제 팩터로 들어가 있는데 인자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캐릭터로 바꿔주겠다. 캐릭터는 문자형입니다. 이 문자형으로 바꿔주고 이걸 사실 뉴메릭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evels of F 이거를 또 뉴메릭으로 바꿔주겠다. as that numeric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것 이거는 이제 주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F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뭐 뉴메릭으로 바꾼 것에서 그 위치가 뭐냐 출력해 주는 거, 3에 대한 거 출력해 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합 연산을 볼게요. 이제 쉽게 또 혈액형 예를 들어보면 x, y, z에 각각 이렇게 문자형 그 벡터를 넣었어요. 문자형 벡터를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이제 x하고 y에 유니언이 있고 인터섹트가 있고 set diff, set equal 이런 게 있는데 유니언을 볼게요. 유니언이 뭔가요? 합집합이 유니언입니다. 교집합이 인터섹트고요. 차집합, 집합 간의 차이, 차집합, set diff,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x랑 y의 유니언이면 이거랑 이거의 합집합이 뭐예요? a, b, a, b랑 5가 되겠지. 그렇죠?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 있으면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인터섹트는 교집합이니까 a만 되겠죠. 그렇죠? set diff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 원소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거를 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만 남겠지.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관련이 없고요. 그렇죠? 그게 set equal이냐 equal이 아니냐 set equal인 경우에 이 원소에 대해서 true or false 또는 1 또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y랑 g도 마찬가지고 셋이 이제 같은 원소에 대해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스칼라 그리고 벡터를 배웠는데 스칼라 벡터 지금 조금씩 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 벡터를 이제 벡터가 여러 개가 있는 묶음 그걸 이제 행렬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행렬을 배울게요. 2차원의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고 벡터의 확장이다. 이렇게
첫 번째 칼럼 벡터, 두 번째 칼럼 벡터, 세 번째 칼럼 벡터, 또는 첫 번째 로 벡터, 두 번째 로 벡터, 세 번째 로 벡터, 이렇게 등등등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쓰느냐, 앞에 이제 벡터는 볼드, 소문자 볼드로 보통 많이 쓰고요. 행렬은 영문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large A, large B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나 문자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 괄호 안에 배열을 하러 이렇게, 이미 뭐 다들 잘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배열하시면 됩니다. 1,1 앞에 있는 이거는요, 행의 위치를 얘기를 하고 뒤에는 열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A, I, J. 그래서 행이 m개고요, 열이 n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R에서 행렬을 생성하는 걸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C가 1부터 12까지를 이제 C를 만들어요. 이게 벡터를 만드는데, 그 만든 거를요, 행의 개수를 3으로 해서 열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예? 기본적으로 열방향으로 채워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A가 만들어져, 그렇죠? 근데 만약에 행부터 채우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by row를 true로 합니다. true. 이렇게 이걸 추가해주면 행부터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원소, 우리 앞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기 I, J 해가지고 행하고 열의 어떤 위치를, 각 원소의 위치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벡터에서 그 특정 위치의 인덱스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행의 위치, 열의 위치. 그리고 행의 위치가 복수기가 될 수도 있을 거죠. 그렇죠? 열의 위치. 그렇죠? 그리고 특정 행과 열의 위치에 있는 걸 빼고 싶어. 그럴 때는 음수를 쓰면 되고요. 그런데 열이나 행 중에서 특별히 이제 행 같은 경우에 모든 행에 대해서 모든 열에 대해서 첫 번째 원소에 있는 걸 빼고 싶어. 그러면 커마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은 모든 열에 대해서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위에 해당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A라는 그 행렬에 컬럼의 수가 몇 개가 되냐, n컬. 행의 수는 몇 개가 되냐, n로. 디멘전이 몇이냐, 그러면 행 곱하기 열.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랑 B를 더하고 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멘전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스칼라 값을 하나 곱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앞에 제가 내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내적인데, 이게 디멘전을 혹시 맞춰야 되는 경우에 트랜스포즈가 필요할 수가 있고, 앞에 제가 트랜스포즈 한번 소개했죠. T라는 함수 쓰면 됩니다. T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은 지금 쓸 거는 아니지만,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매트릭스 A를 어떤 경우에 역행렬을 구할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역행렬. inverse of A. 일단 solve of A 해주시면 됩니다. solve 함수 쓰면 되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적당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면 됩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뭔가요? A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행렬을 한 차원 더 밀려요. 이런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이 계속 늘어나. 뭔가 데이터가 롱기튜디널 데이터도 뭔가 좀 반복 지정 자료든지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럴 때 행렬이 첫 번째 행렬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행렬은 배열의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행렬은 배열의 세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걸 이제 배열, array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의 신텍스가 이렇게 되고요, array의 신텍스가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는 뭐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rray를 이렇게 해주고 디멘전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시면 그 디멘전이 사실은 행렬의 디멘전은요, 행렬의 디멘전은 행하고 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열이잖아, 그렇죠? 행열인데 행열이 있는 게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뒤에다가 차원 하나 더 표현해줘. 그럼 여기 행열하고 뒤에 차원이 더 늘어났어요. 어레이가 뒤에 하나 그 레이어가 더 있어, 그렇죠? 그걸 어레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런 순서로 채워줘라. 아까처럼 디폴트는 열방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소 표시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dimension of A 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을 하실 때 대개의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많이 만드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이거는 각 열들이 서로 다른 개체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거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넘버가 있어. 예를 들어 서브젝트 인덱스가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 있어. 그 에이지가 있고, 섹스가 있고, 뭐 에듀케이션 이어 또는 BMI 뭐 등등등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보시는 거 실제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보통 코딩이 되어 있죠. 보통 코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딱 보시면은 이거 의미는 없지만 숫자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숫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문자잖아. 그럼 앞 슬라이드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얘기하면 벡터, 행렬, 배열은 이렇게 안 돼요. 섞어서 저장이 안 됩니다. 이걸 섞어서 저장하고 싶어. 각 열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객체를 가지도록. 이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제 보통 통계 분석할 때는 적어도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래에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세미콜론이나 아니면 커마나 스페이스 뭐 이런 형태로 이 두 떨어져 있는 값을 구별하게 뭐 알아서 이렇게 그런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맨 위에 이제 신텍스가 사실 전부 답니다. 데이터 닷 프레임, 그죠? 그리고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 이렇게 넣고요. 섹스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region 이렇게 넣고, score 1에다가 이렇게 넣고, score 2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인덴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걸 D에다가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D 안에 name이라는 변수도 있고, sex라는 변수도 있고, region이라는 변수도 있고, score 1, score 2라는 변수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D 해주고 달러 표시해 준 다음에 region 해주고 엔터 쳐주시면 이거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스코어 3를 좀 추가하고 싶다. D 달러 스코어 3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 뒤에 안 써도요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변수들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각 원소를 앞에처럼 각 원소를 인덱싱하는 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D 달러 표시 네임 하면 이제 네임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기의 인덱싱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좀 데이터가 온전하게 들어갔는지 혹은 헤더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변수가 뜻하는 게 뭔지를 적당히 알아보고 싶어서 몇 천 개가 되는 데이터 중에서는 앞에 있는 몇 줄만 딱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헤드 함수 쓰면 되고요. 제일 끝에 있는 것만 보고 싶어. 그럼 테일, 꼬리죠, 꼬리.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몇 개,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변수 이렇게 있고, 밑에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게 막 몇천 개, 몇만 개,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거 한 번에 안 보여주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앞에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한 5개만 보여주고, 10개만 딱 보여주고, 10줄만 보여주고, 끝에 5줄만 보여주고, 10줄만 보여주고, 그게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디스플레이 베리어블 타입스라고 하면서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샵 표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주석하는 겁니다.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 해서 d 해주게 되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d에 대한 클래스 해주게 되면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d 이렇게 해주고 네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클래스는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 str이라는 클래스는 속성 또는 변수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문 생각하는 것처럼 is data frame of D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냐, 팩터냐, 벡터냐, 뉴메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논리연산자 배웠잖아요. 그렇죠? 논리연산자 배운 거 가지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적당히 안에 있는 값들도 뭔가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예가 된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말고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길이가 같아야 돼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변수잖아요. 변수. 그렇죠? 이게 길이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ge는 3명만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결칙시라도 들어가서 길이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통계 분석을 하시게 되면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결과 데이터 저장할 때 서로 다른 형태와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된 객체를 리스트라고 하고요. 상이한 속성을 가져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처럼. 그런데 길이가 심지어 달라도 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렇게 X하고 리스트하고 name은 John, wife는 Jane, number of children 이렇게 하고 하나씩 있죠. 하나씩. 그런데 age, that, children이 4명이라고 했는데 각각의 나이가 2살, 4살, 7살, 9살이에요. 이건 4개야. 하나씩인데. 이런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처럼 X하고 달러 표시해주게 되고 그 뒤에 이 속에 있는 이걸 해주시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X하고 달러 표시해주고 탭 키를 누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쫙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데이터의 어드레스, 인덱스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안에다가 이걸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좀 의미가 달라요. 이 안에다가 한 번 더 써주게 되면요. 한 번 더 써주게 되면은 이 전체 내에서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딱 해보시면 바로 아시게 됩니다. length of x, length of x 4 네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length 이렇게. 그리고 이제 y.a라는 거에다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b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컴바이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y 토탈을 c하고 이렇게 컴바이닝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거랑 이거가 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다른 길이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을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데이터를 좀 확장 또는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분석이 용이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트 객체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리스트 내 객체는 이렇게 뭐 행렬, 벡터, 데이터 프레임, 각 그 안에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타입으로 또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어. 심지어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합시다. 회귀 분석을 이제 한다고 할 때 회귀 모형의 개수의 추정치에 평균이랑 공분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결정계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검정통계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키가 다 다르고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행렬, 예를 들어서 공분산은 행렬입니다. 그렇죠? 평균은 벡터일 수도 있고요. 결정계수는 스칼라야. 검정통계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스트를 해야 되겠죠? 리스트를 이렇게 저장을 할 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자료를 읽고 쓰는 거를 지금까지 뭐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에서 자료를 읽고 쓰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R 시스템 내부 자료를 이용을 할게요. R이 아주 다양한 교육용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R 시스템 내부 자료를 좀 읽어볼 건데요. 일단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헷갈리니까 다 지웁시다. 일단 있는 거 다 지우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 콘솔 창에 Show Available Dataset in Package Datasets라고 있어요. 이건 아래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밑에처럼 해도 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empty cars라는 게 제일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구글링해도 비슷한 신텍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강의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empty cars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empty cars에 대한 정보가 뭔지 head 펑션을 이용해서 5번째 줄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empty cars에 대한 거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지 그렇죠? 도대체 무슨 데이터일까 궁금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헬프 창에도 나오고요. 제가 이제 뭐 거기 다 있기는 하지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좀 바꿔놨어요. 이렇게 MPG는 갤런당 주행거리고 이건 실린더 수가 있고 배기량, 마력, 후 방축 비율, 무게 그리고 뭐 쿼터 마일당 도달 시간 VS 그리고 AM 뭐 트랜스미션인 경우에는 오토가 0이고 1인 경우에 매뉴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어의 수, 뭐 기화기 수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show data in variable type은 str 함수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걸 만약에 내가 저장을 한번 하고 싶다. 보통은 CSV를 저장을 많이 하죠.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능한데 호환성이 높은 게 CSV니까 CSV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변수를 여기다가 라이팅을 하겠다. CSV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그 특정 경로에다가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setwd 이용해서 경로를 변경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거 저장했어, 그렇죠? 그래서 empty cars underbar test.csv라는 걸 저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읽느냐? read.cs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읽습니다. 그걸 읽어요. 그래서 데이터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디폴트는 헤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변수입니다. 변수. 헤더가 변수예요. 변수 이름. 첫 번째 칼럼의 변수는 뭐고 두 번째 칼럼의 변수는 뭐고 이렇게 변수들인데 이 헤더는 자료를 인식하지 않겠다. 또는 자료를 인식하겠다. 그건 이제 헤더 옵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두 번째 줄에 쓴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인데 그 데이터하고 앞에 MPG 있었죠, 그렇죠? MPG의 변수는 이렇게 달러 표시해서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두 번째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첫 번째 원소에다가 NA 결칙치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랑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ATA가 아니고 데이터인데 앞에 T가 빠졌네요. 그리고 클래스가 뭔지, 그 정보가 뭔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string as 팩터로 false 해가지고 스트링을 팩터로 자동으로 읽어 드렸나 봐요. 그거를 이제 false로 하겠다. 그 다음에 mpg를 이렇게 읽어주고 이거를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형으로 표현하고 싶다. as numeric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읽어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랑 여기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numeric으로 바꾼 거가 str에서는 이것이 numeric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read.csv로 해서 하는 게 또 가능하지만 테이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읽을 수도 있어요. read.table을 읽어보자. 어떻게 읽을래? separation을 커마로 하겠다. 헤더는 true로 하겠다. 그래서 읽으면 y가 딱 돼서 y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료들을 쪼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료들을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데이터를 AM의 값, AM이 뭔가요? 다시 앞 슬라이드 가볼게요. AM이 뭔가요? 자동 수동 여부죠, 그렇죠? 0은 오토고 1은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인 경우와 1인 경우 두 개로 분리를 해, 그렇죠? 분리를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뭔지 보면은 둘 중에 하나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스플릿 하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1하고 10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근데 1하고 10까지는 개수가 10개니까 1하고 3이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료 묶기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묶는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추가 또는 제외 뭐 이런 건데 그 열 방향으로 자료를 묶는 경우가 있겠죠. 각 열이 변수를 각 열이 변수를 나타낸다고 할 때 열 방향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C 바인드라고요. 컬럼 바인드, C 바인드. 행 방향은 R 바인드라고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방향으로 1 벡터를 1부터 7까지 이거 두 개를 묶어주고 이거는 1 하나만 썼지만 뒤에 거랑 맞춰서 자동으로 1이 7개가 있는 벡터가 되고요. 이거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합해주는 게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열 방향으로 묶어주고 열 방향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열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1, 3, 2 1, 2, 3이었는데 1, 3, 2로 바꿔주는 거야. 커마 앞에는 행이니까는 이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이아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이아그는 이제 대각원서만 하겠다. 대각원서 뭐 3에 해당하는 것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R 바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I라는 게 있는데 I는 label of first column이에요. first column의 레이블을 0으로 하고 했을 때 X에다가 R 바인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꼭 해보시면은 이게 좀 사실은 설명보다는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플리케이션 함수 이용한 예제도 하나 제가 넣었고요. 스틸 바인드에 대한 것도 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레터스를 또 반복할 수도 있을 텐데요. 레터스가 이제 이게 알파벳 문자거든요. 그거를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레이블로 정하고요. 그거를 이 세 개의 문자를 두 번씩 반복을 해요. 이 세 개의 문자를 두 번씩 반복을 해. 그렇죠? 그러면 B 제로에게 입력이 되는데 생성된 결과는 인자형으로 될 겁니다. 인자형.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send name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DF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분석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걸 이제 보통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런 C 바인드, R 바인드, 뭐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병합을 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요. 자료 병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authors 해가지고 data.frame 하면은 surname이 I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nationality를 이렇게 각각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decreased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yes 하고 뭐 이렇게 replicate no를 4 이렇게 했어요. 네 번. 이 authors에서 그렇죠? 이거 어떤 또 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책에 대한 정보가 이름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타이틀은 Exploratory Data Analysis, Modern Applied Statistics 뭐 등등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변수로서 other that author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렇죠? NA는 뭐 혼자 쓴 거겠죠. 튜키라는 사람은 혼자 쓴 거죠, 그렇죠? 그 매너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리랑 같이 썼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두 자료를 한번 멀지 해보자. 멀지가 뭘까요? 멀지가 뭐냐면은 좀 겹치는 거는 한 번만 표시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는 거예요. 좀 유니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uthors.books를 멀지를 한다. 이거랑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멀지를 한다. 멀지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멀지를 할래? 근데 by라고 있어요. by라는 옵션을 쓰시면 되는데 by.x, surname에 대해서 하겠다. surname에 대해서 멀지를 하겠다. surname에 대해서 tq였으면 tq를 기준으로 멀지를 합니다. 그리고 by.y 하면 그 다음에는 name을 기준으로 또 멀지를 합니다. 그래서 surname과 name을 같은 데이터로 간주를 합니다. 두 변수의 값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두 개를 이제 멀지를 해줍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author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정보가 있고 book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정보가 있는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있는 정보가 있고 둘 다 공통으로 있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두 개를 합치면은 두 번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 surname이랑 name을 가지고 하겠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Rcore라는 게 있잖아요. Rcore가 이 Rcore네요. 그렇죠? Rcore는 두 번째 자료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지 했을 때 포함이 안 돼. 왜냐면 첫 번째 여기는 Rcore가 없잖아요. 그렇죠? Rcore는 없어요. 그렇죠? Rcore를 만약에 포함해서 정말 합집합처럼 전부 다 표현하고 싶어. 그때 끝에다 이렇습니다. 물론 기준은 그대로 하되 all은 tru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 프레임 x, y의 병합을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x의 k1, k2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이제 세 개가 x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어 데이터들이 적당히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한번 리콜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리스트는 길이가 같지 않아도 돼,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y라는 데다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이제 x랑 y, 앞슬라이드하고 사실 같은데 좀 심플리파이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멀지를 해봅시다. 멀지를 하는데 x랑 y를 멀지를 할 겁니다. 어떻게 멀지를 할까? k1 하고 k2 그러니까 모두 일치하는 x, y를 멀지하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코마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k1만 일치하는 것을 행을 멀지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NA가 되게 많아. 결칙치가 많은데 incomparables를 NA로 해주면요 현재 기준값 중에서 K1으로 이렇게 병합, 멀지하는 과정에서 NA는 좀 제외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pply 함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apply 함수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apply류의 함수, appl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좀 유용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각 데이터 구조에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함으로써 편리하게 각종 통계량을 구할 수 있는 함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apply류의 함수에는 뭐가 있을까? 그럴 때는 appropose 해가지고 두 번째 줄처럼 저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실행을 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C bind 그래서 x1은 3이고요. x2는 이렇게 있어. 이거 두 개를 바인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C 바인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시면 그 뭐 행렬의 형태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행 방향 또는 열 방향으로 이렇게 좀 통계 연산을 하고 싶어요. 통계 연산을. 그러면 x, 1하고 min이 이미 시스템상의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1을 해주면 행방향으로 평균 내서 출력해줘라. 이면은 열방향으로 평균 내서 출력해줘라. 또는 저장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데모그래픽 테이블을 만들 때 이거 이용하면 쉽게 바로 되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row.sums, call.sums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C 바인드 함수 이용하면 적절히 C하고 R 바인드 함수 이용을 하면은 이것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sum, 이쪽에 sum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자료 X를 받아서 X C1과 C2 각각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뭐 함수 만드는 게 쉬워요.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펑션 괄호 연 다음에 여기 괄호 닫고 여기 안에다가 인풋 값을 넣습니다. 지금 인풋이 3개만 필요한가 봐요. X, C1, C2 이게 3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함수가 실제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안에서
시행되는 게 C of mean x C1. C1이랑 C2는 그 어떤 그 인덱스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를 얘기해서 각각 평균을 해주면은 이거 그리고 CAVE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요, CAVE라는 함수가 돼서요, 여기에다가 CAVE 괄호 열고 여기다가 이 값을 X, C1, C2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주면은요, 그 이제 이 안에서 자동으로 X 첫 번째 이거의 평균, 두 번째 이거의 평균이 이렇게 딱 출력이 될 겁니다. 함수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CAV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거를 apply 함수를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되겠지, 그렇죠? new x, 그러니까 apply 함수의 x, 1 그리고 이 펑션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렇죠? 넣어주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그냥 다이렉트 쓰지 않고 apply를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C1에 x1, C2에다가 이걸 넣어줍니다. 이 가까이 그럼 여기 인풋이 돼가지고 이 평균이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이야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반복되는 작업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리한 함수가 되겠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각 행에 대한 자료의 분포표와 백분위수를 구해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MA,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MA라는 매트릭스에서요, 1,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아래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각 행에 대해서 각 값의 빈도수를 출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퀀타일은 이제 뭐 4분위수, 100분위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키지가 있어요. 이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apply MA, 1, 퀀타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때로는 디폴트로 자동으로 읽지 않고 스태치라는 함수가 사실은 디폴트로 R 스튜디오를 이렇게 런칭해주면 읽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또는 거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나 그게 싫다 그럴 때는 그냥 스태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 2개를 해주면은요, 스태치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그 패키지에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쓰겠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플라이류를 얘기했는데 이건 가장 간단한 케이스고요. 더 이상 좀 더 복잡한 것들은 더 이상 소개는 하진 않겠지만 이 세 개를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산을 했을 뿐 아니라 연산 결과를 리스트로 바꿔줘. 그걸 L apply. 혹은 또 연산 결과를 행렬 또는 벡터로 바꿔주는 건 S apply. 이거랑 비슷한데 사용자가 행의 이름을 직접 지정을 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V apply.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R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R에 대해서 변수 설정하는 거, 사칙 연산하는 거, 이런 걸 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리스트랑 데이터 프레임, 배열, 이 정도 아시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병합하는 거 배웠고, 그렇죠? 자료를 병합하고 나서 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어플라이 류 함수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나마 펑션 정리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적절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것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